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 기울이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을 듣다입니다. 여러분들의 틈은 어떠한가요? 일하는 틈, 공부하는 틈, 노는 틈. 수많은 지금의 틈이 있습니다. 그 틈에 온 세상이 사랑으로 넘치게 틈을 메우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한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이자 교수라는 직함과 업적에 가려진 저자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멋지게 나이 드는 삶으로 사랑과 온기를 채우는 이야기와 함께 할게요. 언제부턴가 아침형 인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찬 공기가 코끝을 스치면 눈이 스르르 떠집니다. 정신이 오롯해집니다. 새벽에 머릿속을 스치는 단어가 그날의 화두입니다. 마음이 울리는 대로 그날의 느낌을 적습니다. 앞뒤 재지 않습니다. 그냥 씁니다. 살다 보면 남의 눈을 의식해 가리는 게 많아집니다. 나이가 드는지 더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한때 글솜씨가 빼어난 화려한 글을 부러워했습니다. 이제는 글쓴이만 이해할 수 있는 상징으로 가득한 글보다 편안한 글, 소박한 글이 좋습니다. 군더더기 덜어낸 담담한 글이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마음으로 보는 세상, 있는 그대로 담고 싶습니다. 시를 쓰면서 상징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써왔던 시와 결이 달라져 길을 잃은 것은 아닌지 자문합니다. 버나드 쇼는 그의 묘비에 나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적었습니다.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물음을 던집니다. 시와 시적 표현의 경계가 뭐지? 그걸 꼭 구분해야 하나? 모호함은 어설픔인가? 학회장직에서 물러나면 특별히 바쁜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일이 계속 생깁니다. 은근히 분주함을 즐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일 중독, 그놈을 얼싸안습니다. 일이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막상 일이 없으면 허전해합니다. 모처럼 일찍 잠들었습니다. 눈이 다 떠질 때까지 버팁니다. 긴 베개를 끌어안고 게으름을 피웁니다. 요즘 일컫는 잉여인간의 모습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출출하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뭐 먹을까 하는 생각이 커집니다. 게을러지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수그러듭니다. 속으로 주문을 외웁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베개를 한껏 끌어안은 채 이리저리 뒹굴뒹굴합니다. 나는 게으름뱅이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잉여인간이다. 이 순간만큼은 게으름을 피울 권리를 주장하던 폴 라파르그 글을 지지합니다. 머리 한편에서 어제 못한 숙제가 떠오릅니다. 논문 심사 의견을 보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하나씩 기지개를 켭니다. 그래도 버팁니다. 멍한 시선으로 시간과 공간을 메웁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마음도 이제 끝입니다. 문득 이상의 날개가 생각납니다. 고개가 아픕니다. 하품하며 자세를 바꿉니다.
45도 각도로 벽을 봅니다. 천장이 보입니다. 휴대폰을 두드립니다. 손이 아픕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글을 쓰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딱히 무슨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삐뚤빼뚤 길을 헤맵니다. 횡설수설합니다. 숨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살아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을 계절과 색으로 표현하면 겨울이고 검정입니다. 겨울 세상은 온통 흰빛인데 나그네의 마음은 검정이고 외로움입니다. 어쩌면 나그네는 고독의 색을 만끽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벨기에 브뤼셀 도심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생각납니다. 노인의 사진을 찍고 고독의 색은 흑백이라고 사진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레스토랑으로 걸어가면서 바라본 바깥 풍경. 호텔 밖의 강렬한 빛 때문에 도어맨이 까맣게 보였습니다. 빛이 세상의 사물을 반전시켰습니다. 흑백은 고독의 색입니다. 호텔이 전부 흑백으로 반전되었습니다. 나그네의 마음이 만든 색이었습니다. 모든 색을 다 더하면 검정이 됩니다. 모든 색을 다 토해내면 흰색이 됩니다. 세상에 색을 줄이면 그건 흑과 백입니다. 더하거나 빼는 색, 흑과 백입니다. 길을 떠난 나그네의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거나 바람에 휘날리는 솜털처럼 가볍습니다. 세상에 번뇌가 가득하면 무겁고 그 색은 흑입니다. 세상의 번뇌를 떨치고 해방감에 취해 떠나는 발걸음은 가볍고 그 색은 백입니다. 문득 눈에 들어오는 풍경에 매료되면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오로지 그 풍경에 빠져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아득한 옛 이야기가 생각나고 구멍이 뚫린 것처럼 텅 빈 가슴을 손으로 매만집니다. 모두 덜어내서 아무것도 없어서 허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무것도 없었음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묻습니다. 나그네에게 왜 떠나냐고 물으면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떠나고 싶으니까 떠나는 거 아니야? 라며 뜨악한 표정을 지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살이 힘겨워서 잠시 벗어나고 싶어 떠나고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 떠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며 무작정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길이 있어서 가고 길이 없어도 가고 싶은 게 나그네 마음입니다. 나그네의 여정에 펼쳐진 세상의 색이 오로지 흑과 백일지라도 가늘게 뜬 눈 사이로 옅은 흑색과 덜 옅은 흑색, 더 옅은 흑색이 보입니다. 색의 미묘한 농담을 찾아 나그네는 길을 떠납니다. 자연의 시간은 흑과 백입니다. 어둠이 내리면 세상의 시간은 흑, 날이 밝으면 세상의 시간은 백으로 바뀝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사람들, 그들의 숨소리가 옅어지고 거칠어져도 세상은 한 번의 쉼도 없이 흑과 백으로 바뀝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어둠에 묻고 깊은 밤을 지나 새벽닭이 울면 세상은 백으로 바뀝니다. 사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심상이 바뀝니다. 변화라는 단어는 용기를 전제로 합니다.
변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이고 싶을 때가 많지만 낮과 밤의 변화, 계절의 변화처럼 세상의 변화가 있기에 세상살이가 덜 지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둠은 쉼의 시간, 무엇인가 그 안에서 일어날 것만 같아 두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흐르는 물이 조금 전에 그 물이 아니듯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변합니다. 흙과 백의 시간으로. 색을 걷어낸 사진. 이상한 나라의 폴처럼 시간이 멈춥니다. 흑백 사진은 깊은 맛이 있습니다. 표정이 살아있어 시간 속으로 여행하게 만듭니다. 흑과 백, 그 다툼과 조화에 시선을 뺏깁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걷습니다. 오고 싶어 온 세상은 아니지만 세상사 온몸으로 느끼며 걷습니다. 때로는 어둠이, 때로는 희열 같은 햇살을 느끼며 걷습니다. 인생살이,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의 번뇌와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아득한 길, 그 너머는 어둑어둑합니다. 그 길 너머에 파랑새가 날고 있다고 생각하며 길을 걷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내 길은 어떠했나? 내가 바라본 흙은 어떻고 백은 어떠한지.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어떤 삶을 살고자 했는지. 캄캄한 밤하늘의 별을 보며 비닐하우스에 부는 바람소리 들으며 집으로 향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내일 무엇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저 지금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놓치고 싶지 않은 절절한 하루입니다. 누군가는 그 하루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삶을 마칩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정치인,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던 사람도 세상을 뜹니다. 인생살이 뭐 있어? 그냥저냥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도 어깨를 옥죄는 하루의 삶을 힘들어하며 삽니다. 인간만사 세용지마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생김을 경계하며 살라 합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희망을 놓지 말라 합니다. 흑과 백, 인생의 시간입니다. 흑만 있는 세상 어둡습니다. 백만 있는 세상 지루합니다. 하루의 변화가 있듯 계절의 변화가 있듯 세상살이 그러려니 하며 삽니다. 인생 백세라고 합니다. 인생의 문 언제 닫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에 빗대어 지금의 나이를 대입해보니 오후 3시경입니다. 아직 해가 하늘에 떠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각입니다. 해가 저무는 시간. 그때는 내면의 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지혜의 창고를 매만지며 손주를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신혼초 장인어른과 둘이서 충주에 있는 과수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께서 나는 손주에게 기억에 남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늘 귓가에 맴돕니다. 손주에게 기억에 남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학생들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웬만하면 다들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요즘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답하는 학생이 더 많습니다. 결혼은 하더라도 자녀는 두지 않고 애완동물을 키우며 살겠다고 합니다. 삼포세대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입니다. 5포세대, 7포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5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을 포기한 세대이고 7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취미, 인간관계를 포기한 젊은 청년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들, 딸을 결혼시키려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속으로 알아서 잘 살아가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있으니 신경을 써야 할 게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사돈을 만났습니다. 며느리도 무력이 없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혼수예단 없는 결혼식 어떠신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돈이 좋다고 화답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어떤 결혼식을 하고 싶은지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혼수, 예단, 스드메 없는 결혼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스드메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결혼 전에 대체로 스튜디오 사진을 촬영하는데 안 하겠다고 합니다. 스튜디오 사진 촬영을 안 하면 메이크업을 안 해도 되고 드레스를 안 입어도 되니 경제적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가족여행 때 사진을 촬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반사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 전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결혼식 예물은 각자 링반지 하나씩 끼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딸 차례가 됐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혼수와 예물 없는 결혼식을 하자고 사돈한테 먼저 제안했지만 정작 딸이 결혼할 때는 이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 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결혼할 즈음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사위와 딸이 집을 사는 데 집중하고 예물 없이 링반지 하나씩 끼는 결혼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결혼을 준비하는 자식들이 대견했습니다. 아들, 딸을 다 결혼시키고 나니 큰 숙제를 한 것 같았습니다. 한 집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일상을 공유하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때가 되어 각자 자신들의 삶을 일군다고 생각하니 고맙습니다. 나의 인생 시계는 오후 3시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년 후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정년을 앞둔 나이이다 보니 종종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자전거를 타며 지냅니다. 클라리넷을 배우고 있습니다. 손주들을 봐주고 지냅니다. 독서 모임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붓글씨를 씁니다. 여행하며 글을 쓰려고 합니다. 라고 답하곤 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살이,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광대무변한 우주의 시각으로 보면 인생사, 한낱 터럭입니다. 그냥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이가 들어도 크고 작은 일에 휘말려 갈등하며 삽니다. 그게 삶입니다. 얼마 전 한국관광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학회장 재임 기간을 돌아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회고 원고를 쓰면서 내친 김에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지나온 흔적을 정리해봤습니다.
땀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던 때가 한여름밤의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크고 작은 갈등은 사라지고 아련한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나는 희미한 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벽 새가 우는 소리에 눈을 뜹니다. 주어진 일정에 따라 하루를 보내고 잠을 청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당근마켓에서 산 밸런스 코어, 숏니 스쿼트, 인디클라인 벤치 등으로 홈트를 합니다. 9만 원에 산 북쉘프 스피커로 음악에 취하고 태블릿으로 이북을 읽습니다. 클라리넷을 배우고 손주들을 돌보며 회의가 있으면 회의에 참석하고 파랑창고에 잡초가 자라면 깎고 새로 산 전자색스폰을 불면서 언젠가 또 잊힐 시간을 보냅니다. 동서남북 불어오는 바람이 숱하게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나 보다 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나 보다 하고 눈이 내리면 눈이 내리네 하며 살았습니다. 정년 후의 삶을 생각합니다. 수업 없이 회의 없이 연금을 받으며 살겠죠. 삶이 무엇인지 수많은 철학자가 그 답을 찾아 헤맸지만 여전히 답은 미궁입니다. 삶이 무엇인지 수많은 삶이 문학으로 그려지지만 여전히 삶은 진행형입니다. 누구는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이라는 시간을 받아들이고 누구는 자책과 원망을 앞세웁니다. 삶을 바라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바라봅니다. 삶은 사랑입니다. 나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사랑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작업실 뜰학에 심은 매화나무, 보리수나무, 소나무가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년에 사과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앵두나무, 자두나무, 호두나무, 배나무를 더 심었습니다. 손주들이 자라 나무에 맺힌 과일을 따먹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고 자문합니다. 손주 부자입니다. 손주가 셋이나 됩니다. 첫째 다정이는 감수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손녀입니다. 4살 배기임에도 동생들을 잘 챙기는 언니이고 누나입니다. 둘째 다경이는 두 돌을 막 지났습니다. 현관문 앞에 누군가 오면 할아버지인 줄 알고 하하하며 반가워합니다. 다정이 짝꿍은 할아버지라며 목을 꼭 끌어안을 때면 저절로 녹습니다. 셋째 훈이는 그 옛날 아들을 보는 듯 합니다. 며느리가 손자를 봐달라고 하면 신이 납니다.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시키는 일이 즐겁습니다. 방 안에 가득한 손주들을 보면 행복합니다. 어느새 나는 행복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사랑이 지금이라고 말한다 라는 책과 함께 있는데요. 저자의 생애를 관통하는 건 삶의 열정과 낙관적인 태도, 꾸준함,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입니다. 실패와 역경이 지난 뒤 삶에 대한 사유는 더 깊어지고 사랑은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저자의 담담하면서도 따뜻한 어조는 사랑과 감사로 채워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가늠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세상과 감흥하고 삶의 환희와 경의를 발견하기 위한 감성이 녹슬질 않길 바란다면 이 책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나요.